이번 주 총 금액은 52만 8,860원입니다. 이럴 거면 서점을 살걸. 살걸. 안녕하세요.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돌아가면서 인사부터 드릴게요. 저는 본의 아니게 진행을 맡은 이선아 PD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리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프닝에서 배신당한 임광현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태욱 PD입니다. 네, 광현 PD 배신을 당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서점을 이어서 귀엽게 해주시기로 해놓고서 너 귀엽겠어요. 뭐 다시 한번 리허설에서 한 해볼까요? 거랑 완전 다르던데요. 그럼 다시 한번 해봐요. 귀엽게. 아니 이럴 거면서 약간 절었잖아요. 어? 다시 해주세요. 원래 우리 연습한 대로. 두 번 섞는 것 같은데. 한번 용기를 내서 해보시죠. 이럴 거면 서점을 살걸. 이렇게 정말 됐습니까? 두 번 오프닝을 하게 되다니. 저희 아직 그 첫 방송이 업로드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번째 녹음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그 첫 방송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요. 알 저희는 길이 없습니다. 알 지금. 길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되고 불안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한번 밀어붙이자 해서 이렇게 두 번째 시간 마련했고요. 첫 방송에 캐거라고 하면은 저희 셋 모두 조던 스컷의 그림책 나는 강물처럼 마리오를 샀다는 거 대단합니다. 리온 대표님. 특히 배태욱 PD가 책을 샀어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서 집에 가서 남편도 억지로 강제로 읽게 했습니다. 좋았어요. 책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계속 보니까 또 다른 게 또 눈에 보이죠. 들어오고 네. 그렇더라고요. 일단 그 그림이랑 감정선이 이렇게 잘 타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너무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태욱 PD는 살 줄 알았는데 솔직히 광현 PD가 이 책을 살 줄 몰랐거든요. 그건 저도 놀랍네요. 네, 의외였어요. 근데 사놓고 가서 집에다 두는데 되게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왜요? 그 그림이 이뻐서 사이즈가? 산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서점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개인 서재 갖고 있는 분들은 DP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네. 뭐 이렇게 책장에다가도 이렇게 앞면이 보이게 그쵸. 이렇게 기울여 놓으면 이쁘고 뭐 그런데 저는 그럴 여유는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꽂아두기에는 그림책 이럴 거면 왜 샀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책상 위에 그냥 이렇게 보이게 뒀는데 이거 언젠가 또 정리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은 후회하지 않을까. 하지만 책 내용은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쵸. 그런 좋습니다. 내용이었어요. 저희가 그 첫 방송에 대한 AS를 좀 해드릴 게 있는데 존조라는 책을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그 존조라는 뜻이 뭐냐 잘 모르겠다 이러고 넘어갔었거든요. 자, 우리 또 리서처 임광현 PD가 네. 한번 다시 AS를 해주시겠어요? 뜻만 찾아봤죠. 존조는 딱 그만큼만. 스페인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싱거운 그러니까 요리 관련해 가지고 싱겁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따분한 지루한 요런 대충 맥락은 비슷하잖아요. 싱겁거나 따분하거나 지루하거나. 근데 그런 책을 펼쳤을 때 막 피 낭자하고 도대체 뭐 역설적인 네이밍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존조는 스페인어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싱거운 뭐 따분한 지루한 이런 뜻이고요. 또 그날 저희가 본 책은 아니지만 그 작가의 다른 책이 목스 네. 녹스목스였나? 잠시. AS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약간은 능력이 모자란. 목스녹스 곧 밤이 온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오. 이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 이것도 재밌네요. 뭔지 알 것 같은데요? 왜요? 음란마귀가 씌워가지고 그 밤이 온다. 약간 그 존조 책에 계속 그 그림의 남성의 성기나 이런 그런 맞아요. 게 계속 엉덩이도 막 부각돼 묘사가 그림이 계속 그려져 있어서 약간 그런 어떤 그런 의미로 그런 게 아닐까 음. 그냥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존조 뜻으로 멍청이, 뭐 바보 이런 뜻도 있나 봐요. 그죠? 어쨌든 열심히 찾아주신 임강현 PD 감사드리고요. 그 리온 대표님은 매일 책 지름신을 영접하는 진짜 우리 주변에서 찾기 힘든 책 쇼퍼홀릭이세요. 이번 주에 책에 쓴 돈은 아까 강현 PD가 소개해준 대로 52만 8,860원입니다. 이게 몇 권이죠? 30권?
그러네요. 총 30권. 30권. 정말 대단하세요. 매번 볼 때마다 놀라고. 이 중에서 11권을 선별해서 저희 그 막내 PD인 광현 PD가 쭉쭉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번 주 책 목록입니다. 키티 오메라의 And the People Stayed Home, 고레에다 히로카즈, 작은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유병욱, 평소의 발견, 장선환, 파도타기, 김금숙, 개, 매튜 스튜어트, 스피노자는 왜 라이프니츠를 몰래 만났나, 에바 일루즈, 에드가르 카바나스의 해피크라시, 레이첼 서스만, 나무의 말, 이길보라, 당신을 이어 말한다, 가사이 루미코의 9명이 쓴 책이라는 선물, 안상순, 우리말 어감사전입니다. 이렇게 11권을 선별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듣는 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30권을 샀는데 이 중에서 11권을 선별했다니 어떤 기준으로 선별한 거야? 네, 저희가 그 주말에 리온 대표님이 저희한테 그 책 쇼핑 목록을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은 각자 한 2-3권씩 뽑고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또 리온 대표님이 한 3권, 4권 정도를 뽑아서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에서 그 소개도 하고 수다를 떠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무언의 경쟁이 있는 거죠. 내 책이 내가 고른 책이 그쵸. 최종 리스트에 올라갈 것인가. 오늘은 저 2권. 오, 전 한가. 저도 한 권이네요. 아, 그 저 2권인가요? 어쨌든 대단하네요. 자, 첫 번째 책은 And the People Stayed Home이라는 그림책이에요. 제가 고른 책입니다. 아, 네. 이 책은 강남 교보문고 지나가다가 눈에 띄어서 일단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목만 들으셔도 짐작이 가겠지만 이거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 누구나 다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 시대를 뭐 기념해서 나온 책인가 하고 봤는데 그림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비주얼적인 거 약하고 예쁜 거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그림 때문에라도 그냥 당장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눈에 띄어서 바로 그때 구매를 했는데 집에 와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림이 눈에 띄어서 샀지만 글도 정말 좋더라고요. 되게 여러 가지로 위로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생각을 깊고 넓게 해주는 계기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워낙 시로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서 이 시를 올렸던 이 지은이가 이 시를 올렸고 SNS에 올렸고 그게 굉장히 유명해져서 여러 유명 인사들이 이 시를 퍼나르고 그게 이제 이렇게 책까지 이어져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번역본도 있어요. 네. 그 살 때 당시는 저도 몰랐지만 찾아보니까 그 번역본 제목은 그리고 사람들은 머물렀습니다. 제목으로 이미 그냥 나와 있네요. 머물렀습니다로요. 네. 머물렀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잘못 찾았을까요? 집에 뭐, 머물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번역서가 나왔고요. 네, 그 리온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어떤 평범한 은퇴한 교사가 SNS에 시를 올렸대요. 그래서 그 시가 완전히 이제 돌풍을 일으킨 거죠. SNS에서. 그래서 지금 원문을 여러분도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굉장히 쉬운 영어로 돼 있는 시예요. 이렇게 길지도 않고 한 중2 정도 되는 영어 실력을 가진 분이라면 중2도 아니겠다. 요즘엔 초등학생 한 3학년 정도의 수준을 가지신 분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딱 이 제목 수준의 문장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구절이 이거예요. And the people stayed home. 다 이해하시죠? 네. And read books. 얼마나 쉬워요? And listened. 그 다음에 and rested and exercised. 이렇게 그냥 쭉 가는 시인데 이제 마지막에 갈수록 약간 스노우볼링 효과처럼 마음을 쿵 건드리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시인 것 같아요. 제가 되게 궁금한 건 세 분은 코로나 때문에 일상의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바뀌었었는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국이 꽤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리온 대표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달라지고, 그러니까 정말 큰 변화를 맞은 것 같아요. 일이 저희가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신발을 만들어내야 되고 공장과도 함께 일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대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쓰고 직접적으로 내가 뛰어다니는 일이 많고 했는데 코로나로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다 보니까 전체적인 제 생활이 다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이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일을 좀 조정하니까 나머지가 다 바뀌고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일하고 살고 싶었던 거는 아니었구나 이런 좀 깨달음이 생기고 아무래도 이제 진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도 많아진 거잖아요. 나와 가족들에게. 그게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완전 뒤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 중심이던 게 가족 중심으로 바뀐 게 완전 모든 걸 다 바꾼? 저는 아주 큰 변화를 겪고 있어요. 흥미롭네요. 캐티 오메라가 그 쓴 시 구절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네. 딱 리온 대표님이 네, 맞아요. 그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읽고 더 공감이 가기도 했고, 처음에 그림만 봐도 단순하게, 좀 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 근데 글 읽으면서는, 정말 내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태우 PD는 어땠어요? 저도 지금 리온 대표님 말에 좀 많이 공감하는데 저는 이제 생활의 중심이 조금 개인 저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았다면 코로나 때문에 좀 가족 구성원들이 다 한 공간에 모여 있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길어지면서 갈등 상황도 일어나고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싸우지 않을 수 없고 저희 엄마는 가정주부시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제 일을 밖으로 못 나가니까 집에 계시고 그런 시간이 있다 보니 너무 두 분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이제 저도 물론 저야 회사를 가니까 좀 덜했지만 붙어 계시면서 초반에 엄청 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힘들었는데 그게 점점 길어지니까 서로가 있는 공간에 같이 있는 게 익숙해지고 그게 어느 순간에는 그걸 넘어서서 이게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지금은 물론 너무 힘든 시기지만 가족끼리 이렇게 지내는 게 좀 소중하고 요즘은 어딜 가도 가족이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을 그쵸. 하거나 모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게 됐어요. 광현 PD는 어떤 부분이 가장 달라졌을까요? 저는 원래도 집돌이여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달라진 거라고는 평판 정도? 원래는 게으른 집에만 처박혀 있는 애였다면 이제는 책임감 있는 국가 방역에 신경 쓰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다는 평판 바뀐 거 말고는 정말로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대답이 제일 놀라운데요. 그러게요. 워낙에 집돌이여서 뭘 바꿔서 뭘 안 하다 보니까 게다가 또 가족들의 변화 이런 거 뭐 가족들끼리 부딪히는 시간이 좀 네. 많아졌다 이런 걸 또 체감하기에는 아버지랑 어머니도 집돌이 집순이여가지고 어머니도 이제 뭐 유치원을 하시는데 퇴근 후에 바로 그냥 집으로 오시고 아버지도 뭐 회식이나 이런 거 뭐 친구들과 술 마시고 이런 거를 안 좋아해가지고 애초에 술을 되게 못 드셔가지고 바로 집으로 뭐가 바뀐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되게 복 받은 거죠. 코로나 받았다, 시대에 진짜. 되게 복 받은 거긴 한데 답답함을 거의 못 느끼면서 기존에 있었던 평온함을 그렇죠. 일상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평온을 있었군요. 유지하고 아유 재밌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송은 재택근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셋은 거의 매일매일 출근을 하면서 음. 마스크 쓰고 일하고 그리고 뭐 출연자 섭외 같은 경우도 거의 코로나 전하고 동일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왜 저희가 이제 그 일하는 공간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좀 많이 했었거든요. 왜 그렇잖아요. 알아서 해. 근데 그 알아서 해라는 말 안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어디까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되게 내적으로 갈등이 있으나 이거를 바로 할 수 없는 그냥 알아서 그런 되게 복잡한 감정들을 해결하면서 성과를 그 코로나 전하고 똑같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도 집순이여서 크게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책 읽는 시간이 네. 좀 늘었다는 거 그거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
저희 가족을 이야기를 하면은 제 배우자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인데 운동을 못하는 거, 밖에 못 나가는 거에 대해서 큰 답답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극명하게 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순이와 아닌 사람과의 차이. 근데 확실히 저도 이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대답을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주변에 뭐 자영업을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 패션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 코로나로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바뀌니까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당황스러워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답이 너무 저도 좀 신선해요. 네, 신선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저는 주변에 다 힘들어하고 이 뭐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2020년을 아예 잃어버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서 저는 사실 저런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되게 애쓰기는 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난 거고 하던 대로 못했고 우리가 많이 이제 뭔가 좀 갇혀 지낸 부분은 있지만 그 시간을 분명히 우리가 썼는데 그냥 잃어버렸다고만 생각을 하면 너무 아까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분명 돌아보면 우리는 사계절을 다 겪고 저는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는 잘하고 있고 분명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제 주변은 이제 일이 제대로 안 되고 뭔가 손발이 묶인 사람들이 많다 맞아요. 보니까 잃어버렸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대답을 들으니까 좀 마음에 또 다른 위안이 되는 기분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 각자 이 네.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방식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광현 PD는 또 광현 PD 방식으로, 저는 저의 방식으로, 또 그쵸. 리온 대표님은 또 각자의 방식으로. 참 보면 결국에는 또 코로나가 저희한테 남겨준 큰 숙제가 아직도 저희는 싸우고 있지만 네. 환경 문제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게 맞죠. 그냥 환경의 역습이다. 이런 일이 재발될 수 있고 앞으로 한 번도 겪지 못한 이런 전염병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그 피부에 와닿게 경험을 한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성찰의 계기가 돼야 되는데 참 요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플라스틱 쓰지 말아야지 하는데 코로나 시국에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계속 그렇죠. 배달시켜 그랬죠. 먹고. 대부분이. 포장해 네. 그쵸.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양가 감정을 느끼게 네.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아름다운 책도 이렇게 골라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이거 유튜브에 가보니까 아름다운 배우인 또 케이트 윈슬렛이 네. 우아한 영국 악센트로 아, 읽어줬나요? 이걸 읽어주는 네, 네. 영상이 있더라고요. 오. 네, 책을 사지 않으실 분들은 한번 찾아서 그 영상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종이 질감이 좋네요. 네. 그 우리나라 판본도 그런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 그건 안 사셨어요? 네, 이거 정말 이 책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없고 우연히 가다가 눈에 그 제목 때문에 확 띄어서 산 거라서 일단 사고 방송하려고 이것저것 뒤져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책으로 그냥 만족해서 더는 안 살 것 같아요. 놀라워. 네, 저희 첫 번째 소개해드린 책은 키티 오메라의 And the People Stayed Home이었고요. 네,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책이라는 선물. 네, 제목이 책이네요. 네. 이거는 이게 책이 들어있어서 그냥 샀어요. 뭐 크게 설명을 막 되게 길게 읽어본 건 아니었고, 그리고 이 책이 유유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 자체가 뭐 마음에 드는 경우가 꽤 많았고, 그래서 이제 뭐 출판사도 마음에 들고 책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그냥 별로 크게 설명을 안 보고 샀다가 이게 저자가 9명인가 10명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0명인 것 같아요. 10명. 네, 10명. 가사이 루미코의 9명. 아, 10명이네요. 네. 일본에 책을 만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책 디자이너든지 편집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짧게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건데, 이거는 어쨌든 뭐 책으로 봤을 때 글도 굉장히 훌륭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책인 것도 사실인데, 개인적으로 공감 가는 구절이라던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책에 대한 어떤 단편적인 것들, 이런 게 일치하는 게 많다 보니까 좀 읽으면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 기대 없이 샀다가 아주 재밌게 이건 한 반 정도 읽었어요, 현재. 그래서 되게 지금까지 반절을 읽으신 것 중에 네, 좀 기억나는 부분은 뭔가요? 기억나는 이 부분이요. 네. 사람들이 책이라는 선물이라는 거는 책을 만들거나 디자인, 어쨌든 책에 관련된 사람들이 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발을 만들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도 그랬는데 저희 신발이 수제하다 보니까 싸거나 뭐 시간을 뭐 단축해서 금방 후딱 만들어낼 수 있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물건 이상의 감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디자이너들끼리 말할 때 항상 영혼을 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영혼을 넣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는 사람한테는 그냥 신고 다닐 신발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제 마음을 그렇게 잡아요. 이거는 누군가에게 신겨질 신발이다. 이렇게 항상 마음을 갖는데 책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은 제가 사실 모르잖아요. 책을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 이 사람들도 책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분명 책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중들이 생각하기에 신고 다니는 신발보다 어쩌면 더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결국은 또 물건을 만들고 있잖아요. 한 권에 뭐 만 얼마짜리 뭐 대부분 단행본 그런 물건을 만들고 있고 여기에 뭐 아무리 많은 아니면 뭐 아무리 크고 깊은 어떤 뜻을 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고 얼마나 많이 팔을지를 고민하고 이런 글들이 제가 하는 일이랑 묘하게 이렇게 겹치면서 그런 부분에 이제 저는 좀 많이 마음이 갔고요. 또 제가 책을 너무 집착적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항상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책이라는 제목에 책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때 눈에 딱 띄고 이걸 만드는 사람들도 저처럼 그렇게 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사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책을 안 만드는 사람인데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제 일에도 많이 투영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좀 어쩌면 다른 포인트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읽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의 어떤 상황이나 일에 대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몇 달 전부터 그 밀리의 서재 서비스를 네. 구독하고 있거든요. 네. 마침 이 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한 3분의 2 정도 읽었는데 리온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방송 만들 때 야 또 뭐 대장 만들 거야? 너무 영혼 갈아넣지 마. 이런 이야기 우스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알거든요. 이게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컨텐츠라는 거. 특히 라디오는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찍어야 되는데. 그쵸. 근데 어느새 제가 너무 소를 담고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이 책이라는 선물을 보니까 책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그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이 굉장히 좋았던 건 책을 하나의 상품이 아니고 선물로 보는 시각?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네. 진짜 그렇잖아요. 책을 한 권 고르고 그걸 집에 가지고 갈 때 그 기분? 약간 선물을 받는 기분이다라는 그쵸. 게 저도 되게 많이 느껴졌었는데 딱 그 포인트로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글을 쫙 썼는데 되게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네. 네. 그리고 유유 출판사라는 데가 이게 되게 작지만 강한 출판사라는 맞아요. 느낌? 저도 집에 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 한 몇 권 있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글쓰기라던가 뭐 외국어 공부 뭐 이런 거 관련된 주제를 네. 많이 다루는데 여기서 나온 책들 좀 추천해 드립니다. 맞아요. 약간 이제 책을 좋아하고 글쓰기에도 관심 있고 약간 이런 쪽에 어떻게 해야 되지? 접근법을 모르겠다 하면은 실용서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추천해 드려요. 좀 궁금했던 게 이거는 출판 산업 관련된 책이지만 지금 일본의 출판 산업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 두 분께서 조금 읽으시면서 혹시 네. 요거 되게 한국 출판계랑 조금 다르다. 이런 것도 얘네는 뭐 신경을 쓰네라든가 아니면은 뭐 좀 달랐다 이런 지점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뭐 인쇄업자 이야기인데 되게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물론 제가 이제 한국 현실을 잘 모르긴 하지만 굉장히 뭐 이렇게 어머니가 하셨던 뭐 이런 인쇄업을 이어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인쇄기라고 그러나요? 네. 옛날에 썼던 인쇄기랑 뭐 최신 인쇄기를 비교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열정이 필요한지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는데 뭔가 그 일본 특유의 장인 정신 같은 게 훨씬 더 많이 투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그 차이를 명확하게 느끼지는 못했지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리온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분이 참 대단하다고 좀 생각을 한 게 그렇게 뭐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고 읽었고요. 사실 저는 책 표지
종이를 뭘 썼을까? 왜 이렇게 금세 이렇게 일어나는 종이를 썼을까? 이런 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전 디지털로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 유유가 또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트렌디하거나 뭔가 아주 막 세련되고 눈길 디자인으로 눈길 잡는 이런 디자인을 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디자인이 촌스럽거나 뭐 고전적이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딱 이 유유만의 색깔로 디자인을 하는 거를 저는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아 일본 분들은 뭔가 글을 되게 차분하고 꼼꼼하게 쓴다 뭐 이런 맞아요.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정도 생각을 했고 사실 저도 이제 출판업계가 아니라 사실 그런 차이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 책 표지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여전히 궁금해요.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도 서점에 가서 이 책을 한번 봤거든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보기 전에 그때 느꼈던 거는 제목이 책이라는 선물인데 이 책은 진짜 선물 같진 않네라는 뭔가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왜 다른 나라 책들은 몰라도 왜 영어 특유의 미국의 그 가벼운 책 느낌 있잖아요. 페이퍼백이라고. 페이퍼백 아무튼 그런 거 보면서 좀 우리나라도 책 좀 가볍게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무겁고 크고 두껍고 이럴까 싶었는데 이 책은 그런 점을 좀 해소한 것 같거든요. 네네. 다 가볍고 그 덕분에 좀 일어나기도 하고 표지가. 네. 근데 그걸 또 이렇게 쥐니까 새삼 뭔가 대단한 걸 안 쥐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어가지고. 그렇구나. 이게 재생종이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은 뭐 양장본으로 나왔던 맞아요. 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페이퍼백으로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측면이면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또 그냥 일반 단행본 치고는 아주 저렴하진 않아요. 15,000원 정가거든요. 비싸네요. 근데 이제 재생종이로 만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역시 많이 가격에 비싸요. 아니, 굉장히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비쌉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거 만든 노고와 뭐 이거 네, 그런 걸 제외하고. 업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많이 비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이제 뭐 책값을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이지만 보통 이렇게 나올 때는 이제 광현 PD님 말이나 태욱 PD님 얘기처럼 좀 싸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었나 이런 맞아요.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서 이 책을 볼 때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아직 읽는 중이라 꽂아둔 게 아니라 책상 위에 놨는데 볼 때마다 이 표지가 네, 자꾸 걸려. 저는 어떻게 뭔지 하면 알겠어요. 저렇게 만드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보다. 말씀하시니까 네. 사실 그 원본 네. 원본이 일본에서 어떻게 찍어냈을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 책 자체를. 그렇네요. 네. 그러게 원서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저도. 음. 그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오늘 산 리스트, 이번 주 산 리스트 중에도 네. 그 영화 감독이 쓴 책 있잖아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그 작은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출판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네. 고레다 히로카즈는 많은 한국인들이 그쵸. 사랑하는 굉장히 일본 감독이죠. 네, 저도 네. 애정합니다. 네. 감독님. 저도 그냥 그리고 또 감독님들이 쓴 책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쉽게 읽히고 네, 네. 되게 잘 재치 쓰시는 넘치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분 분들이. 다 괜찮아요. 네. 어. 그래서 샀는데 이거는 소개글에 보니까는 일본에서 나오지 않은 그런 책이라고. 경우도 네, 있구나. 아직 내용은 저도 다 못 읽었지만 네, 그래서 이 유유에서 나온 책이라는 선물이 일본판이 있는지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네. 내용은 너무 추천이에요. 저도 저도 추천이에요. 네, 쉽고 재밌어서 금방 읽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말 있잖아요. 1000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을 1000번 만드는 일이다. 뭐 이런 구절이 나왔는데 그냥 또 가슴을 쿵 한번 쳤거든요. 느낌 안 오시나 보다. 아니요, 그 생각은 했어요. 이게 물론 뭐 제가 아까 되게 비싸다고 했지만 뭐 요즘 명품 브랜드에서도 사실 비닐백이 굉장히 100만 원 넘게도 나오고 하니까 저도 사실 그 비닐백 이해 잘 안 되거든요. 왜 비싼지. 근데 이제 뭐 이유가 있겠죠, 다. 네네. 그렇게 한번 15만 원도 생각해보세요. 아니고 15,000원인데요. 네, 그렇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왜냐면 10명이나 저는 썼으니까. 약간 저렇게 생긴 책은 저는 한 5,000원에서 7,000원 정도짜리밖에 못 사봤어가지고 경험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배태호 네. PD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견임을 의견입니다. 밝히고 네. 이게 이제 책 제목이 책이라는 선물이다 보니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세 분은 리온 대표님은 책 선물 굉장히 자주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책 선물을 받기도 많이 받으시나요?
서재를 열고 그래도 꽤 받는 것 같아요. 네. 오시는 분들이 좀 부담 없이 그전에는 뭐, 너가 책 받는 거 제일 좋다고 해도 있을 것 같아서 못 사주겠어. 이런 말을 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서재를 열고 나서는 뭐 너는 있어도 괜찮지? 이러면서 이 책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되게 가볍게들 넘겨주시더라고요. 근데 책 받는 게 제일 기분 좋긴 한 것 같아요. 도전 같은 거 아닐까요? 이 책은 없겠지 이러면서 가져가다가 설마 이 책도 있니? 그럼 최근에 받았던 책 선물 중에 어떤 책이 가장? 저는 최근에 노마드랜드. 오, 저 그 책 너무 좋아해요. 네. 저 읽었어요, 그 책. 오. 그게 제가 별로 그렇게 이제 광고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영화로도 너무 괜찮다고 그렇죠. 하니까 네. 눈에는 많이 띄었지만 제가 막 살 정도로 혹하는 뭔가가 없었어요. 그 포인트가 뭐 책 표지도 그렇게 맞아요. 네, 매혹적이지 않았고 그냥 하늘색 톤의 네네 하늘 같은 네 보이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노마드랜드라는 거 자체가 일단 제목에서 뭔가를 많은 걸 말해주는 것 맞아. 같았고 또 제가 영화를 되게 안 보는 편이거든요. 책 보다 보면 이제 영상 볼 시간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도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 책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영화 배우였어요. 이 책을 선물해 주신 분이 자기가 영화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선물해 준다고 해서 읽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그렇죠. 네, 그 이제 사주신 분이 아니었다면은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제시카 브루더라는 저널리스트가 쓴 네, 노마드랜드인데요. 네. 조금 첨언해 드리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때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이 그 자본주의 밖으로 다 밀려났어요. 그러면서 집을 잃고 이동식 주택에 살기 시작한 거예요. 뭐 알비나 벤 같은 데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떠돌이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 저널리스트가 이들에 대한 취재를 아주 밀도 있게 해요. 그들과 함께 지내고 몇 년 동안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 노마드들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기의 진짜 내밀한 이야기를 이 저널리스트한테 털어놓는 거죠. 그걸 굉장히 우아하게 또 어떻게 보면은 날카롭게 잘 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이렇게 노마드랜드를 이야기해 주실 줄 몰랐네요.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태욱 PD는 최근에 받았던 책 선물 중에 인상 깊었던 책이 있었을까요? 저는 최근에 받았던 책 선물이 없고요. 그냥 제가 선물을 한다면 항상 이 책을 저는 선물을 하는데 그 얘기를 좀 하자면 그 장자크 쌍배의 저는 얼굴 빨개진 아이라는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그림책인데 이제 뭐 아시는 분이 너무 많겠지만 그냥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제가 형제가 없는 그냥 외동이어서 좀 관계에 대해서 더 깊게 좀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편인데 그거 읽을 때 뭐 제 상황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걸 보면서. 네. 그래서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그 주인공, 그 두 친구 인물, 등장인물처럼 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면서 뭐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제가 되게 뭐 좋았거나 아니면 되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할 기회가 있으면 책 선물을 할 때는 저는 그거를 사주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태욱 PD랑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 못 받아요. 못 받았어요. 빵 터졌네. 좀 심지어 섭섭하려고 좀 옆자리 그래. 아니. 옆자리고 저는 아낀다고 생각했는데 맨날 보니까 가족 같아서 못 드렸네요, 제가. 저에게 급 당황하는 모습에 무너집니다. 있으실 줄 알고 안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예전에 읽었지만 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짜 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 또 오랜만이네요. 광현 PD한테 똑같은 질문 해볼게요. 생각해보니까 책 선물 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렵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렵지, 맞아. 책 선물을 누구한테 해준 거는 2012년도가 마지막이에요. 잠깐만, 지금이 2021년인데 그때 쓰라린 경험 이후로 나는 책 선물을 이제 누구에게도 하지 않겠다. 뭐 어떤 경험이었길래?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성이었구나. 아니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생일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진짜 이 책을 골랐을까? 어떤 책을 뭐냐면은 골랐는데요, 도대체? 듀이. 듀이? 부제가 세계를 감동시킨 도서관 고양이거든요. 아, 뭐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생각을 해도. 2012년이면 광현 PD 몇 살이었습니까? 저 그때? 그거 대학교 1학년 때니까 21살? 아, 귀여웠네요. 귀여웠어요. 그러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 내가 이걸 왜 골랐을까? 그때 베스트셀러였을까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반응이 어땠어요? 그게 또 드렸죠. 네. 아마 그냥 이것만 드리 그래도 응. 대학 중학생도 아니고 대학교 이것만 드리진 않았을 것 같고 아마 그 근처에 있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성신여대 무슨 알파문고 이런 데 가서 만년필 하나랑 오. 비싸지 않은 만년필 하나랑 어. 좀 썰렁한데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책을 사서 드렸는데 그 주 주말이었나? 며칠 후였나? 제 방 책장에 꽂혀 있더라고요. 아니 거실에 꽂혀 있는 것도 아니고 광현 PD 네. 안에 이거 안 있는- 읽었구나. 아니죠. 읽고 아니, 너무 아니. 좋아서 광현이 너도 읽어봐라고 꽂아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어요. 아 진짜요? 그 이후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책 선물 대상자부터 일단 좀 잘못 고른 것 같은데. 그리고 받은 거는 작년이었나? 재작년 크리스마스 때 여자친구한테 받았는데 오. 뭐였냐면은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네. 고전이죠. 네. 역시 고전이니까 안 읽었더라고요. 읽어봐 굉장히 좋다. 이러고. 네. 그래서 또 크리스마스 선물로 와. 여자친구가 제목에 오. 사랑 들어가는 거 골라줬으니까 읽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응. 근데 생각보다 내용이 조금 빡세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끝까지 읽으셨어요 네. 사랑의 기술? 그래서 끝까지 못 읽고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였으니까 내가 내년 3월 봄이 오기 전까지는 읽겠다. 읽고 독후감이라도 제출하겠다 했는데 그것 못 지키고 그 경험 이후로 나도 누가 선물해주면 안 읽는구나. 아. 다시 한번 그래 책 선물은 하는 게 아니다. 그 최악의 선물 1위가 책이래잖아요. 맞아. 이 얘기 네. 어디서 들었어요. 네. 맞아. 저도 예전엔 책 선물 굉장히 자주 했는데 상대방 반응이 시큰둥해가지고 네. 그런 거 몇 번 겪고 나서 요즘엔 잘 안 해요. 그쵸. 맞아요. 안 맞아요. 하게 어려운 돼.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전히 저는 책 선물 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도 다 똑같은 생각 하는지 저한테 책 선물을 잘 안 하더라고요. 많이 사는 사람한테는 확실히 못 사주더라고요. 좀 어려워요. 네. 왜냐면 다 읽었을 것 같고 다 가지고 있을 것 음, 같아서 음. 취향을 타기도 해서 음. 이게 안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더라고요. 맞아. 제가 책을 안 왜냐면-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음. 줘봤자 안 읽을 안 것 읽을 같고 것 같고. 좋아하는 사람은 이미 읽었거나 갖고 있거나 음. 이게 네 취향이니? 뭐 이런 이걸로 나를 판단할까 싶은 그런 거. 제가 이불킥 하는 장면이 좀 있는데 네. 제가 오늘 처음 고백하는데 음. 리온 대표님 만나고 얼마 안 돼서 책을 좋아하신다고 하길래 제가 책 선물을 네. 몇 번 한 적 있어요. 아, 네.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는 대표님이 이제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지는 몰랐어. 몰랐고 네. 이 깊이가 어느 정도 방대함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는데 제가 요즘에 이거를 하면서 저 언니에 대해서 제가 깨달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 책을 왜 사줬을까? 내 어떤 이 수준과 이게 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겠어? 그렇죠, 막 이런 맞아요. 느낌. 그거예요. 제가 너무 아니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걸 사줬다고? 내가 뭔데, 미쳤구나 뭔데? 이러면서. 뭐야? 스스로를 부끄럽게 한 그 네. 책이 뭡니까? 저 지금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하는데 솔직히 아니야. 그때도 저는 그림책을 사드렸던 것 같고 그냥 언니 받았어요 하고 이렇게 받은 책도 드리고 이랬는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아닌데요, 전혀. 그림책은 굉장히 네. 유명하고 그래. 좋은 책들이었어요. 근데 그랬어요? 예. 어. 근데 이제 좀 더 어린이 대상, 왜 그림책이어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볼 수 있는 게 있고 막 이랬을 때 좀 더 어린이 대상이어서 그 물고기 나오는 책은 네. 저도 재밌었지만 그 뒤로는 이제 저희 아이가 네. 보고 있고 책 다 좋은 책들이었어요. 저 하여간 되게 전 다 부끄러웠어요. 전 다 기억하는데, 네. 그래서 리온 대표님은 다 좋다고 했는데 네. 괜히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원래 그러게 좀 말이에요. 바다같이 넓으신 분이라 하지 말고.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진짜 책은 다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음. 네, 아주 좋아해요. 책 받는 거를. 광현 PD 네. 사랑의 기술 꼭 끝까지 읽으세요. 사랑의 기술 이코로 지키지 못한 약속이 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요. 두셨다가 나중에 읽어도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이도 들고. 네. 저는 그 책이 저도 예전에 참 재미없고 뭔가 핵심 없이 횡설수설하는 거 아니죠? 맞아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20대 때 읽었을 때. 똑같아요. 저도 어. 대학교 때 이해를 못해서 네, 이게 네. 좋다고 왜? 네, 이해가 안 갔어요. 음. 근데 아기가 생기고서 읽으니까 이런 세상에 진리가 다 담겨 있다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40대 읽으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책도 그럼 10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보세요. 책은 선물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책이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얼마나 이 풍부한 수다를 떨었습니까? 맞아요. 그죠? 새삼 또 다시 한번 네. 책은 참 좋은 것이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 번째 책으로 슬슬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책은 에바 일루스와 에드가르 카바나스가 공저한 해피크라시라는 책입니다. 네. 리온 대표님, 이 책 왜 선택하셨어요? 이거는 사실 굳이 분류로 얘기하자면 제가 진짜 안 살 책이거든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책인데 근데 이제 이런 책들은 주기적으로 사기는 해요. 어떤 이제 해피크라시 자체가 없는 말인데 이제 뭐 행복을 어떤 주의로 보면서 만들어낸 단어잖아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 있을까 이게 궁금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책들은 결국엔 또 이 책에서 이 작가가 말하는 거 외에 내가 생각할 거리를 더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류의 책들은 그냥 주기적으로 사보는 편인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류의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되게 꽤 오래전에 감정에 대한 책을 맞아요. 그쵸? 감정 둘 중에 자본주의가 누가요? 네, 맞아요. 그런 제목 둘 중에 어떤 에바 일루스라는 아. 분. 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행복에 대해서 부르짖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행복은 굉장히 찰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채로 이렇게 쭉 지속될 수 있는 감정이 아니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그 찰나의 감정을 계속 느끼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행복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는 게 어쩌면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종종 해왔는데 이 책이 그걸 말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이제 읽는데 뭐 재밌게 읽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글은 확실히 잘 쓰셨고 근데 확실히 이게 읽고 나면은 아직 이거 많이 못 읽었는데 3분의 1 정도 읽었거든요. 근데 결국 어떤 행복해지기 위한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좋은 삶이 될까라는 거에 대한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것 같아서 그거에 있어서는 만족이에요. 근데 계속 이어서 읽을지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네. 특징이 있는 게 네. 제목이랑 막 부제로 던지는 화두 있잖아요. 네. 이 책도 화두가 뭐 행복학과 행복산업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가 그렇죠. 이런 것만 보면 되게 섹시하고 네. 그러니까 1장 들어가기 전 본론 들어가기 전에 영장 뭐 들어가는 말에 그래서 이렇게 술술술 내가 어떻게 네. 뭐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됐는지 푸는 거를 읽으면은 되게 쉽게 그게 막, 제일 크죠. 막 네. 영화 사례 같은 거 혹은 뭐 일상생활 사례 같은 거 풀어주면서 뭐가 있다 이 책. 잘 마침 또 관심도 생겼고 읽을 수 있겠다 하는데 1장서부터 펴면은 갑자기 어려워지고 네. 논문이야 이거? 맞아요. 그거 아닌데? 이러면서 저도 그래서 이런 류의 책들이 이 책은 아니지만 이런 막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인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잘 팔린대요. 저 그래서 항상 궁금해요. 이런 류의 책은 나만 이해를 못하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쉬운 걸까? 항상 궁금한데 어쨌든 저도 주기적으로 사 보긴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책들의 특징이 또 뭔가 논문처럼 어렵게 쓰면서 뭐 인생이 그런 거지만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읽고 나면 약간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결국 뭔가 정의 내릴 수 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결론 지어지는 게 재밌어서 그래서 이제 종종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게 만드는 책이 전 진짜 좋은 책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너무 재밌다, 쑥쑥 읽힌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 제목의 섹시함에 넘어가서 책을 샀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3분의 1 정도 사셨구나.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한 10년 전에 바바라 에런라이크의 긍정의 배신인가 그런 책을 읽었는데 이 책 저자가 책에서도 밝혔듯이 그 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맞아요. 거기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책을 네. 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방송쟁이들이니까 특히 출근길 프로 같은 거 연출할 때면 아침에 무한 긍정주의, 무조건 밝게 살아야 네. 되고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특히 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30대 초반인가 그 출근길 프로를 연출하고 있을 때 그게 너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힘든데 무조건 잘할 수 있다. 우린 힘을 내야 된다.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가. 약간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한테는 뭔가
되게 그런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채워줄 수 있는 책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은 더 그렇죠. 그 행복학, 행복산업 이게 엄청나게 융성을 했어요. 그쵸. 네. 이게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는 감정도 상품화가 돼가지고 맞아요. 모든 걸 행복이라는 감정을 다 그냥 돈이랑 연결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빅데이터 같은 경우도 당신의 감정을 다 뭐 빅데이터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감정을 추출해내서 그거를 마케팅 기법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건가요? 내가 사고 싶었던 물건을 딱 검색했는데 어디 페이지를 딱 열었는데 그게 딱 광고로 뜨는? 약간 그러니까 그런 근데 느낌인가요? 이제 배태욱 PD가 네. 자기의 기분과 관련된 글을 음. 이제 남기는 거죠.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음. 인스타에. 근데 그거를 기반으로 그 특정 개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의 기분, 이제 어떤 게 트렌드인지 파악을 하고 모든 거를 이제 행복에 깨맞추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현상이 되게 강화되고 있고 결국에는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신자유주의가 이게 다 이제 배후에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모든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 문제로 치환하려고 하는 환원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엔 너의 문제야. 네가 안 되는 거, 너의 실패도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야라고 치부하기 시작하면은 그밖에 다른 상상력이 부재해 버리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른 그쵸. 대안들이 사라지고 너만 잘하면 돼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의식을 담은 책입니다. 해피 클래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가 네.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다 안 읽었어요. 저는 이게 못 읽을 것 같습니다. 못 포기? 읽을 것 같습니다. 빠른 포기. 네, 제가 한번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거 한번 책 사본 적 있는데 한 2장 딱 읽고서는 이거 못 읽겠다 이래서 지금 계속 몇 년째 죽음이란 꼭 무엇인가? 네. 누가 쓴 거죠? 갑자기 궁금하네. 저한테는 약간 그런 부류의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이. 그 하버드대 교수님이 쓰신 그 책인가요? 약간 좀 두껍고 예, 셸리 맞아요. 케이건이요? 쉘리 케이건. 예, 맞습니다. 그 책. 그 책은 왜 샀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근데 뭔가 그때 제가 좀 약간 기분이 바닥을 치고 있었는지 죽음에 대해 좀 고찰하고 다시 좀 바닥을 치고 일어나자 약간 이런 기분이었는지 근데 한 2장 읽으니까 모르겠네 이러고서 덮었죠. 이 책은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읽기 그쵸.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읽기 괜찮은데 이게 이제 제가 다시 이어 읽을지 모르겠어요라고 한 이유는 읽다 보니 또 끝에 가서 뻔해지겠네 약간 이런 기분이 드는 그치만 물론 책은 읽은 것과 안 읽는 것 차이가 되게 크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저는 잘 사고 많이 읽지만 포기도 되게 잘해요. 앞으로 읽을 책이 많기 때문에 이거 계속 읽을까 이렇게 약간 고민되면은 또 잘 덮거든요. 그리고 또 뭐 생각나면 다시 펼치고. 근데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까지 읽다가 덮어요. 근데 또 언젠가는 그 책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되게 신기한 네, 경험.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바 일루스라는 저자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네. 아직 읽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쓴 그 뭐 사랑에 관한 3권의 책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책을 한 권도 못 읽었지만 언젠가는 읽으려고 지금 목록에다가 사놓으셨어요? 쟁여놨는데 아니요, 그냥 사진 안 쇼핑 찍으시네. 목록에다가 사랑은 왜 아픈가? 네. 사랑은 왜 불안한가? 사랑은 왜 끝나나? 근데 전 항상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저자들이 네. 이미 뭐 한 100년을 살다 가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랑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결국은 우리도 되게 겪어가는 일들을 네. 나는 이게 왜 책을 어떤 자신감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책을 낼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죄송한데 태호 PD는 어떤 자신감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야 여기 뭐 자유롭게 말하는 공간이니까 좋아요. 죄송합니다. 불편하지 아니에요, 죄송한데 아니에요. 불편하지 않아요. 저 네. 되게 좋아요. 아까 그 교수님도 죽음에 대해서 죽어보시지 않은 분이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 그게 사실 궁금했었어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네.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럴까? 이게 아직도 이게 아마 영원히 이게 해결되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결론에 이게 그냥 결국은 또 내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구나라고 항상 책의 결론이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을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이성아 PD가 말씀하신 대로
질문을 던져주고 거기서 내가 그 신자유주의에 내가 이게 나의 능력 부족이 아니다. 내가 이거를 좀 관점을 바꾸고 내가 너무 그렇게 처지지 말고 그냥 난 내 갈 길을 열심히 가자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책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좋아요. 좋은 그런 느낌 감사해요. 어쨌든 사랑의 3부작 네. 언젠간 다 읽고 네. 싶다고요. 네, 사랑은 네. 다 경험하셨잖아요. 맞아요. 그쵸. 저도 근데 이 작가님한테 관심이 많은데 이 작가님의 글을 2권밖에 안 읽은 것 같아요. 책은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읽어보고 싶어요. 네, 저희 그러면 언제 한번 네. 또 해가지고 픽해서 소개하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오늘 3권의 책에 대해서 수다 떨어봤는데요. 어떤 책들이었는지 광현 PD가 한 번 더 짚어주시겠어요? 네, 키티 오메라의 And the People Stayed Home, 가사이 루미코브의 9명이 쓴 책이라는 선물, 그리고 에바 일루즈와 에드가르 카바나스의 해피크라시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떠셨나요? 2번째 방송이었는데 좀 더 편안해지셨나요? 네, 저 편의하려고 생각하면서 왔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아직 업로드를 안 했지만 1회 때 집에 가서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뭘 그렇게 잘하겠다고 비장한 마음으로 가서 그 되게 쉬운 단어도 생각이 안 나서 떠듬떠듬 말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태욱 PD한테 그랬어요. 나 진짜 말 잘하는데 잘 못한 것 같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떠들고 왔으면 될 거를 너무 이제 비장한 마음에 많이 더듬은 것 같은 게 이제 좀 마음에 걸렸고요. 또 이제 제가 스스로 웃기다고 생각했던 게 존조가 뭔지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을 제 스스로 되짚어 보면서 그래 뭐 이 정도로 단순하게 책을 보고 즐기는 사람이 뭘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방송을 하냐. 그냥 단순하고 즐겁게 하자라고 생각하고 와서 오늘은 그냥 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재밌었어요. 그냥 저는 책 쏟다가 항상 고프거든요. 어디 가서 맞아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할 다들 데가 없어요. 학교부터 하니까 네. 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욕망을 분출하는 곳이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거리인 것 같아요. 네, 나머지 2분. 네, 저도 오히려 첫 번째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서 더 좋고, 저는 이제 제 캐릭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저는 끝까지 책을 읽지 않고 오는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럽다. 저 1화 때 서점 괜히 갔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서점을 가야 되게 생겼어요. 이번에도 다 이번에도 가서 보셨어요? 그럼요. 와. 그렇죠. 근데 저도 약간 책 산 거 언박싱하는 기분으로 오기 때문에 음. 안 읽으면 안 읽은 채로 오거든요. 그냥- 저는 이게 지금 이번 주 총 금액을 하고 외치고 시작하잖아요. 네. 이게 5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저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이미 지금 이 평균 가격이 50만 원이 딱 선으로 지금 매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올라가면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갑을 저는- 여세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사서 저는 사실 계산을 안 해봤거든요. 네. 그리고 항상 누가 물어보면은 그런 거 계산하고 싶지 않다고 하거든요. 알면은 너무 자책할까봐. 그래서 뭐 그냥 앞으로도 그냥 생각 없이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고요. 이럴 거면 서점은 살 걸.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